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기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2025년도 농업인 농업기계교육 우수 콘텐츠 시상식 참석으로, 박영균 도시교통과장님은 강원 광역농촌공무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불참하신다는 사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곽기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실과에 올해 이러한 상들을 많이 좀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각 과에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우인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횡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9일 제7차 회의에서 개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군정 역점 정책 및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리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지역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서별 정책 사업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 등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편성인지, 효과가 부진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한 낭비적인 요소 제거를 위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그동안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산출 기초 및 편성 과목의 부적정,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연례 반복적인 예산 증액 편성 등 사례가 확인되었는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00억 원가량 미집행되는 집행 잔액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 군의 적정 순세계 잉여금 수준을 설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잉여금 비율 기준과 산출 기초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은 일반 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어
동일 사업은 물론 유사 정책 사업 간에도 행정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으로 통합 편성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별 주요 심사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4억 185만 3천 원이 증액된 6,777억 6,994만 9천 원 중 총 14개 세부 사업에 대해 22억 5,857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유를 보면 기획예산 담당 간의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예산은 과거 홍보 실적과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근거에 기반한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방송 언론 매체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성과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낮은 홍보는 축소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1억 원 중 방송 프로그램 유치, 언론 매체 홍보, 교통수단 활용 홍보 예산에 대해 각각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시기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및 경관 조성 예산은 사업에 대한 사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군민 참여형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방안 연구 용역 예산은 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단체 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 사업 예산은 연차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요구액 12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의 임대용 소형 농기계 위탁 배송비 예산은 배송상의 안정성 및 실효성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4,4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 예산은 보조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의거한 구입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매년 일률적인 예산 편성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사업 지원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3억 5천만 원 중 2억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의 유해주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현장 실증시험 예산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요구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축사 출입 물세척 자동 발판 활용 현장 실증시험 예산은 산출 기초가 과다 편성되어 요구액 2천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약용작물 대량 증식 수나온실 설치 예산은 사업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2억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자동세척 용역 대행사업비 예산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 편성되어 요구액 5억 8천 125만 원 중 2억 4천 64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흥면의 안흥 찐빵 축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예산은 차고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액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조사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0일 제8차 회의에서 개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에서 세액 수익 감소,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 증액분, 보조금 반환금 등 추가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으며 해당 부서별 여러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투자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이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진 및 미집행 사업의 문제점, 당초 예산의 과다 계산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의 적정성, 추진 시기의 적시성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일반 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등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여유 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별 주요 심사 의견은 기획 예산 담당 간의 명시 2월 예산 중 횡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야구정원 조성 사업 관련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부서 결정을 하지 못해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조속히 사업 부서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무회계과 및 문화관광과의 세액 수입과 관련하여 횡성 시네마, 영화관 매표 및 매점 운영 수입 편성권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액이 없거나 수입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으며 부서 간 세액 수입 관리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세입 산정과 징수, 정산 과정 전반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해당 부서는 물론 총괄 부서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복지과에 내년부터 추진되는 횡성군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지원 사업에 따라 셋째 이상 사업 학습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경제정책과의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 관련하여 전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액 오기 등 차고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정확한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삭감, 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5억 3,010만 5천 원이 증액된 7,521억 8,535만 7천 원 중 일개 세부 사업에 대해 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유를 보면 경제정책과의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중 차고 편성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예산은 요구액 12억 8,854만 8천 원 중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의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 조사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근본 상정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그 아까 26년 당초 안흥면 그 찐빵 축제 거기 210만 원이죠? 2,10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이 맞을 겁니다. 예. 210만 원일 겁니다. 네, 21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2회 행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새 군정 살림인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 성장판 확장을 가져올 미래 산업과 민생 경제 활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군민 행복 예산으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승인해 주신 2026년 예산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새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백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 새해에도 행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일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당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정운현입니다. 저 김명희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국 조직 개편 후 중간 점검 및 통합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 군 대응책 모색을 주제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우리 군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구성 방향에 대해 김명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통솔 범위를 갖고 있던 우리 군 본촌 조직을 삼국 체제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의 효율성 입증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보면 보통 3에서 4년이 지나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국체제 개편이 1년 지난 이 시점에 중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삼국 조직 개편 후 지난 1년간의 운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잠시만 좀 마이크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세요. 네, 처음부터 예. 송출이 안 됐으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드렸고요. 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간의 소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부의장님께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도 2024년에 그 급변하는 행정 환경하고 새로운 행정수에 신속하고 탄력 적응하기 위해서 삼국 체제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구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도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좀 약간은 좀 도출된 거는 같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좀 살펴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급 조직 개편의 이제 첫 번째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기획 예산 담당관 그 역할 문제입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과 각 국정의 관계에서 기획 예산 담당관의 위치와 역할 등 그 통솔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 군수님께도 잘 알다시피 통솔 범위의 적절한 배분은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적시성, 그리고 전문성, 투명성에 영향을 주어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애매한 통솔 범위로 인해 각 부서 간 업무 조정에 좀 차질을 빚고 사업 진행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추경 심사 보고서에서도 그 지적되었지만 그 뱅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야구 정원 조성 사업이 아마 그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번 조직 개편에서의 또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조직 개편을 위해 발주한 2024년도 자료입니다. 행성군 효율적 조직 개편 방향 분석 보고서 그거 보셨죠, 선생님? 예. 이 보고서에서 조직 개편 시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바로 그 디지털 혁신 생태계 분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그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현 시대 흐름에 맞게 그 AI,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한 정책 활동 등 그 관련 업무에 대한 그 신규 조직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그 조직 개편에는 이 제안을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속초시 케이스가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2024년서부터 선제적으로 AI, 빅데이터를 행정정보원에 도입해가지고 지역 행사 및 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좀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그 두 가지 부분이 뭐 잘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두 문제를 포함해서 삼국 체제 개편 이후에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우리 군이 그 나가야 할 앞으로 나가야 할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부서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국 진설을 통해서 이제 지휘부에 집중된 권한과 역할을 이제 국장에게 부여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느라고 했고 또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업무의 연계 협업 강화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이제 조직 기틀을 마련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이 기획 예상 담당관을 별도로 했던 거는 당초에는 이제 부군수가 상급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부군수가 이 국을 전체를 통괄하는 상위 부서에 있기보다는 중요한 업무 말하자면 예산과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직접 관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그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그 의견도 있고 해서 이제 인사 부분은 복지행정국으로 넘기고 기획 관실만 이제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전체 각 부서를 총괄하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조직의 전체적인 유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잘 비효율적이다 하는 의견도 많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 속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돌봄팀이나 도서관팀, 농촌협약팀, 환경시설, 동물보호 TF팀 이런 신설 등을 통해서 또 26년도에 시행될 의료통합 돌봄 통합지원사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그다음에 국외읍면의 우리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또 반려동물의 인프라 구축, 또 저희가 이제 또 2년 연속으로 이제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도 이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조직 개편 시에
조직 구조 변화가 크고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이 초기 단계가 초기에 어떤 적응 단계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완하면서 적응도 잘하게 하는 그 완착륙 정책을 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인구 구조로도 이렇게 많이 변했고 또 지역 경제 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또 삶의 기대 심리가 행정 의존도는 점점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 민원을 처리하고 뭐 이런 공공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의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 그리고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관한 것, AI 관계 등 이런 정책 영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수요에 맞춰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향후 조직은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확대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이 3국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확대 개편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정복지국은 행정과 복지의 기능을 분리해서 기행예산 담당관을 행정국에 편입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장 중심의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해서 그러는 반면에 이 복지국이 아동부터 여성, 청년,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가 별도로 독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산업 분야와 농축산 분야가 이 혼재돼 있어서 특히 이제 농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 농축산의 전문 분야들이 별도로 독립돼야 되는 필요성이 이번에 이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게 농정국을 저희가 이제 경제산업국을 농정국하고 산업국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농정국이 이제 뿌리 산업인 농업 경제력을 좀 더 강화한 측면에서 분리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속 기관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의 기능이 엄청 많아지고 다양해지는데 우리가 기존 관념대로 이과 체제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점점 농업인의 수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농업인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기존의 2개과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와 그 농업기술센터 여기에도 이제 과단위 증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조직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통합 돌봄에 있어서는 분야가 부서별로 막 이렇게 다양한 탄재돼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좀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 부서에 있는 업무를 전체를 끌어마서 막 신설됐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우리 디지털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농촌 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능 인력을 재배치해서 TF팀을 신설하는 등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당 과에서 업무가 잘 되도록 기능을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하는 경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아울러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보다 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뭐 시행되기 힘들겠지만 군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조직을 어느 정도 이제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실지 그거에 대한 이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근데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군수님께서도 그래서 너무 잘 저는 지금 아시잖아요. 이제 네.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내년에 26년도 시행되면서 그 20년 시행 초기에 조직 개편에 관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전반기 안에 확정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오늘자 그 신문을 보셨겠지만 이제 슬슬 이제 또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그 대응에 맞서가지고 이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어떤 그 유의미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행정 조직이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우리 행성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리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주제인 행성형 논촌돌봄 정책에 따른 조직 변화에 대해 이달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이달원입니다. 그 아까 이제 조직 개편 관련된 이제 그게 큰 틀이라면은 좀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요성이 아마 그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군이 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최한 2025년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실천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 수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군의 그 인구 구성면 측에서 보면은 노인 고령화율이 3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한 축에 아마 우리 행성형 통합 돌봄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역할이 아마 더욱 넓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조직 개편에서 통합 돌봄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돌봄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은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돌봄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행성형 통합 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은 뭐 아까도 군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행성형 통합 돌봄 정책과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변화의 방향에 대해 우리 그 국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그 방향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팀에서 이제 3명이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관리하기에는 통합 돌봄 대상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한 283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합 돌봄 우선 필요 대상자가 한 1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 돌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부서별로 돌봄 서비스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10개 팀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그 통합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관련해서는 일상 돌봄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구 소멸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생산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돌봄을 자유롭게 돌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생산 인구를 늘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행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통합 돌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 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제가 소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이제는 그 우리 행성군이 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책을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성군 돌봄 사례가 지금 좀 최우수 사례도 되고 앞으로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의료랑 뭐 요양 돌봄이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지금에 있는 이제 팀 가지고는 당분간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행성군의 인구 구성면에서도 38% 이상이 뭐 고령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봤을 적에 다른 지자체랑 봤을 적에 이거를 플러스 요인으로 되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냐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갖고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행성군에 어르신 인구가 많다는 게 꼭 단점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강점으로 만들려면 그 중심에 당연히 복지 쪽 그리고 돌봄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계속 들어오면서 행성형 돌봄 정책 사업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의 이제 그런 수요 대비도 그렇고 지역 경쟁력 강화도 위해서 돌봄 정책 관련된 이제 조직 개편이 좀 같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 그 돌봄 쪽에 조직 개편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 건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도가 이제 통합 노인돌봄에 대한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그 법이 바뀌고 하면은 이제 정부 내에서 통합 돌봄국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행정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이 10개 팀에 대한 통합 돌봄을 어떻게 전달 체계를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전달 체계가 그동안의 복지 돌봄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들이 좋은 사례들만 갖고 와서 너무 많은 사례들 위주로 이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달 체계를 아주 단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개 팀하고 저하고 이제 스타디를 매주 한 번씩 이제 스타디를 해서 이거 전달 체계를 단순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돌봄과를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통합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또 지금까지는 복지만 갖고 했지만 이제 의료가 포함이 되는 의료 복지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의료가 지금 저희가 최우수상 탈 때 의료가 포함이 된 통합 돌봄을 일부 시행했기 때문에 최우수 사례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만 갖고 통합 돌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료하고 그 복지가 통합되는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서 실제 이런 전달 체계를 간단하게 하는 통합 돌봄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도 그 국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돌봄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은 이제 민간 쪽에 의지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우리 행정에서 꼭 잡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담당 부서가 필요하겠고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우리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이런 조직 변화라든가 그거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니 국장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면서 애환이 많은 시간일수록 보내기가 서운하다라던 시인의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희망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새기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열정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횡성군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윤경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네, 과장님 군정 질문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서 꼼꼼하게 잘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체류형 관광산업에 이제 관심을 갖고 군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 평택에 계신 지인께서 이제 대만에서 손님이 한 8번 오셨는데 강원도를 좀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본의원이 횡성으로 2박 3일을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밀착으로 동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군정 질문에 좀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류형 관광은 말 그대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는 당일치기 그런 관광이 아닌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머물면서 소비도 하고 체험하고 숙박하는 그런 관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군은 그 방문객 수에 비해서 체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로 그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해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그 관광 빅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1,20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겠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체류형 관광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숙박자 비율은 네네. 한 약 12%밖에 안 되고 또 1인 평균 체류 시간이 16시간으로 만 하루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으로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전략을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할 것이냐가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잘 곳이 없어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기존의 숙박시설 외에 좀 더 다양한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잠깐 들렀다 가는 지역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만의 특색을 갖춘 좀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광 현장에 있는 관광 사업자나 관광 종사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지원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잘 보셨고요. 그 체류형 콘텐츠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본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한국관광 데이터 랩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신이거나 신용카드거나 내비게이션 등 이 빅데이터를 관광객이 어떻게 이동하고 또 소비하며 체류하는 그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빅데이터를 지자체가 50군데가 넘게 공모로 참여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군이 이러한 공모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거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26년도에는 그 유사 공모 사업이 있다면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군 자체 용역을 통해서요. 관광객의 그 이동 경로라든가 체류 기간, 소비, 재방문 데이터를 좀 실태 조사를 착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네. 예,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일치기 관광이 지역 내 소비가 적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박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의 그 숙박 시설을 살펴보니까 그 총 300여 개소에 한 3,800객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네, 것으로 맞습니다. 예.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숙박업 종류에 따라서 뭐 일반 숙박업이냐, 펜션이냐, 네. 농촌 민박이냐에 따라서 그 또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농정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저희 과도 있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숙박 그 인프라에 대한 확충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네. 있는데, 네. 저희가 또 관광 담당 부서다 보니까 그 담당 부서로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에 어답산 캠핑장이 정비가 되고 또 둔내 워케이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캠핑이나 그 워케이션 수요에 대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그에 따른 그 체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군에 뭐 호텔이라든지 갑자기 지을 수도 리조트라든지 없고. 예, 네네. 이런 대규모 숙박 시설이 뭐 들어오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소요가 되고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 본다면은 최근에 그 관광 여행 트렌드가 그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로컬 관광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뭐 마을 숙박, 그다음에 이제 한옥 민박, 그다음에 뭐 폐교 호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인기를 네. 끌고 있고, 또 가까운 정선 같은 경우도 마을 호텔 18번가라고 해서 네, 네. 그 한 마을이 호텔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들도 이번에 이제 18번가 예, 말씀하신 거죠? 예.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 기존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도시 재생 차원에서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네. 하는 부분도 접근해 보고, 또 기존의 농촌 민박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 담당 부서와 좀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가졌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어답산 캠핑장 정비 중이죠. 또 워케이션 센터 운영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빈집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폐교, 이런 활용도 검토 단계예요. 현재 이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 어떤 인프라 확충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사람과 마을, 정성 같은 경우처럼요, 공동체 중심의 그런 숙박 인프라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 보셨는데요. 우리 군이 이제 보면 자연이라든가 레저, 축제, 이런 자원이 풍부해요. 근데 체류형 관광을 위한 그 숙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콘도라든가 펜션과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의 개발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군의 강점은 역시 먹거리하고 그 청정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될 때에 그 집중할 포인트는 미식 관광, 웰니스 관광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도 이제 재단에서 그 숲체험과 연계한 그런 산림치유랑 미식 관광을 결합한 상품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트레킹 챌린지라고 그래서 백패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강림에서 했었나요? 네, 강림, 네, 네. 그리고 네. 치악산도 올라갔다 오고. 네, 그런 거.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야관 관광이 되시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이제 약간 시범 사업처럼 추진했던 게 별빛 행성이라는 프로그램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농정과에서도 뭐 한 달 살아보기, 네. 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은 하고는 있는데 그 각각의 사업들이 뭐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자신할 수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또 말씀 주셨던 그 1박 2일 그 백패킹 프로그램은 올해 이제 강림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게 먼저 완전 빨리 마감됐던 예, 거예요. 1시간 만에 그게 이제 네. 그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이제 네. 호응이 좋아서 네. 저희가 좀 선택적으로 요런 좀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예산도 적고 또 그렇죠. 단기간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업 효과를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잘 되는 네. 것들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군에서 그 했던 뭐 시티 투어라든지 네. 단체 관광객 지원 사업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그 관광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재단에서 그 군의 관광지하고 민간의 관광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엮어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그런 코스의 상품을 새롭게 좀 기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군이 기존에 운영하는 관광 상품들이 그 강림에서 했었던 트레킹 챌린지죠. 네, 네. 그리고 뭐 팸투어도 있었고. 근데 네. 이제 단발성 행사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본래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숙박하고 소비하면서 재방문을 유도한다. 네. 이런 건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박 이상 숙박객들이 증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군 관광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횡성 호숫길이거나 횡성 루지, 풍선 성당, 또 횡성 전통시장 등등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는 있어요. 지금 저희 군이. 근데 연결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성에 머물려는 이유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행성의 어떤 특산물인 행성한우 또는 8대 명품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프로그램 이런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과장님께서 보니까 꼼꼼히 넓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로컬 푸드, 그렇죠? 로컬 푸드 및 농촌 체험을 그런 연계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우 체험관에서 횡성 한우를 활용한 뭐 한우 불고기 피자라든지 네. 뭐 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도 안흥 찐빵 만들기 체험 또 뭐 팥쿠키 뭐 이렇게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들을 나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방문객들이 또 참여해서 호응도 좋았고 또 숲체험이랑 연계해서 저희 그 8대 명품을 활용한 그 뭐 더덕 한우 김밥 또 토마토 사과 샐러드 같은 이런 것을 담아서 치유 도시락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더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한 네. 게 있으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보니까 그 로컬 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이 우선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랑 좀 네. 협업을 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또 발굴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체험이랑 또 연결하는 부분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농정과랑 또 협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내용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의원이 그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이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일단은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전략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 군의 자랑인 한우, 로컬 푸드, 농촌 체험 이런 훌륭한 자연하고도 연결하는 그런 패키지 사례도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체류형 소비를 늘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민간 사업자의 협력 방식, 그러니까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군의 문제점은요. 관광 지도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예약, 결제, 길 안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프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의 콘텐츠 개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뭐 음악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이 꼭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번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스마트 관광 지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통해서 접근하면은 네. 군의 이제 관광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도는 있는데 저도 모를 만큼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세울 만한 스마트 관광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직접 이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아쉽게도 이제 23년도에 종료가 끝났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업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희도 좀 신청을 네. 해볼까 고민은 했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졌고 근데 수많은 공모 사업을 놓쳤습니다. 우리 군이. 네. 본 의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답변으로 이제 대신하고요. 네네. 지금 그 관광 트렌드가 스마트 디지털 기반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게 관광의 필수 요건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 그런 것이 구축되어야 되고 또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관광 예약, 결제 이런 통합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이 지금부터라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가 너무 좋아서 과장님과 공유하면서 우리 군도 접목시킬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곳은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서고 있는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먼 곳이라는 이유로 유배지로 활용되던 그런 곳이죠. 이제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이 머물렀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대화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과 관광 모두 더디게 발전해서 인구 소멸을 맞는 그런 도시입니다. 준비된 회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약간 키워주세요, 파일을. 그 강진구는 2025년 10월 기준해 갖고요. 인구가 약 3만 1천 명 정도예요. 우리 행성군 인구보다 1만 4천 명이 작은 그런 농촌 지역입니다. 24년 재정 규모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약 6,328억 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7.59%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행성군은요, 재정 규모가 약 8,510억 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11.2%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군이 24년도에 전국 최초로 아주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파일을 넘겨주세요. 그게 이제 강진군 반값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카페로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여행 정책입니다. 관해 거주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관광하고 카페에서 돈 쓰고 전통시장 다니는 그렇게 이용된 금액을 50%를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근데 내용이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조건이 있죠. 개인은 3만 원 이상, 팀은 5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하고요. 관광지는 2개 이상 방문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 결과 25년도 체류형 관광도시 부분 대상을 차지했고요. 또 관광 분야 최고 권위적인 상이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의 혁신관광 정책 부분에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또 넘겨보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냐? 첫 번째, 반값 여행이 그 허황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수치로 봤습니다. 24년에 약 22억 원을 투자해서 37억 원 구매의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51억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광 분야 카드 매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약 4.2%가 증가했고요. 또 24년 강진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4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사랑 상품권 사용은 24년 상반기보다 25년 상반기에요. 7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이제 이어지니까 대평가도 잇따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진의 반값 여행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을 확장해서 2026년부터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이 이름으로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선정해 가지고 여행 경비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행성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행성 한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됐는데요. 행성 한우가 너무 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한우하고 숙박이라는 그런 조합이 사실 지역 경제에는 좋지만 초기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으로 이끌기에는 그런 가격 장벽에서 만만치 않다. 이제 본 의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감 비용을 낮춰주는 장치가 없으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꼭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 행성군도 한번 반값 한우 여행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우라든가 로컬푸드, 숙박, 체험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그 비용의 일정 부분 즉 50%를 지역 카페로 한번 환급해 주고 이름은 행성형 반값 한우 여행 이런 시범을 한번 시범 삼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들어서 판단이 네네. 별로 안 쓰실 거예요. 네네. 저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지원 시범 사업과 연계하면 국비도 확보하고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관광객 체감 비용 감소도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기간,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카드 매출이라든가 관광객 수, 또 체류 일수, 재방문율 이런 거를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성이 검증돼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강진군도 그래요. 인구도 적고 재정도 연약한 그런 농촌 지역이지만 과감한 반값 여행 정책을 해서 위기를 지금 기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행성군도 체류형 관광도시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에 24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테마로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 재생되는 사업이 28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좀 과장님께서 잘 머리에 담아두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 사업 그런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26년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우리 공모사업 이거는 안타깝게도 28년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각각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교통과가 될 것 같고요. 또 관광을 전담하는 문화관광과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협력해야 부서 간 협력해야 체류형 관광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행성이 강원도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대표적인 모델 그리고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26년도에 한다고 했던 거 그것도 잘 성공적으로 공모 당선이 되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의회와 또 집행부 모든 부서가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참 많다고 하셨거든요. 본 의원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정으로는 7월 1일자에 이제 발령을 받았고 사실 현안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관광 산업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사실은 못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체류형 관광 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군 관광 여건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타시군의 우수 사례들을 아까 이제 강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또 부끄럽다는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이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제 앞으로 뭐 생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산업이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어느 지자체도 알고 있고 이제 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충 질의 받아요. 다음으로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은숙 의원님께서 이제 관광객에 대해서 반값 강진군을 이제 예를 들면서 하는데 그 태기산 정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는 아직 아무 시설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연초 해맞이라든가 이런 설경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기존이 돼 있어요. 또 석양을 이제 넘어가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실행도 하셔야 되겠죠. 오지 않게 해도 지금 평창이나 횡성 쪽으로 보면 도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연초나 이렇게 이제 오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적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묻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의장님한테 말씀도 이제 그 전에 들은 바가 있었고 또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그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또 내년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말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실이나 이런 휴게 시설이라든지 그런 편의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점 참고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 사항이 그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법적 제한 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네네. 본 의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무엇인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뭐 유래를 갖다 담던 어떤 지역의 현안을 담아서 그 태기산 쪽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것도 하나의 관광지입니다. 네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공모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공모 사업과 인프라 사업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사업 발굴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공모 사업 및 신규 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를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국정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도 균형 발전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만조 예산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내주신 군정 질문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질문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사업의 지역 편중 우려는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은 경쟁 선정 구조로 연구 기반 시설 접근성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 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 특성입니다. 이는 군의 의도적 선정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생각합니다. 한편 군정 전체 재정으로 보면 복지, 농업, 도로, 기초 인프라 등 국도비 보조 사업과 군비 단독 사업이 읍면 전반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공모 기능 사업을 분석하고 계획 단계부터 지역에 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보기 전에 군 전체 대상으로 했던 거는 빼고요. 그리고 2개 이상 면 사업으로 묶여 있는 거는 제외하고 이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21년도 공모 현황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이제 청일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 마을은 아예 선정은 됐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에 목욕탕까지 연결해서 하려다가 모든 게 취소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여기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모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던 면은 청일면, 서원면, 안흥면, 가천면, 강림면 이렇게 5개 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현황을 보면 서원과 청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23년도에도 보면 여기도 청일면, 강림면, 안흥면, 서원면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4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천면, 강림면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는 안흥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청일, 갑천, 강림, 서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이거는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 몇 프로의 총 사업비가 들어갔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강림면은 4.2%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이 3.7%, 그 다음에 청일면이 그 에너지 자립마을 빼고 나면 0.9입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이 0.4, 그 다음에 안흥면이 2.4, 그리고 행성읍이 33.8%, 우천면이 11.0%, 둔내면이 16.3%, 그리고 공급면이 25.5%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림면이 21년부터 25년 사이에 강림면이 1건입니다. 서원면 1건, 공급면 4건, 청일면 2건, 갑천면 2건, 그리고 안흥면 3건, 그 다음에 행성읍 23건, 우천면 12건, 둔내면 10건입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 제가 그동안에 평소에 이제 보아왔던 각 면의 상황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원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서원면은 이제 골프장이 4개가 있고 유해문화관광단지도 있고 이렇지만 여기는 대도시와 접근성은 좋고 그렇지만은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이 복잡하여 정말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상권과 관광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지역의 발전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 당초 예산에 보니까 면장님과 지역 주민이 그 주민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참 이게 섬 몇만의 일이 아니다. 이게 각 잘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있는 면을 제외한 낙후된 면에는 이 용역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면을 좀 보겠습니다. 공급면은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로 인해서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앞으로 들어갈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말 가능성이 있고 고속도로가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뭐 산업단지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시내와 인접해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공급면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3,361명이라는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왠지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면도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횡성에는 지금 갖춰야 될 거는 거의 다 갖췄고 그리고 읍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을 좀 보겠습니다. 우천은 횡성읍과 비교할 만큼 산업단지, 농공단지 뭐 모든 것이 아주 고속도로 접근성 때문인지 아파트까지 뭐 인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천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림면을 좀 보겠습니다. 강림면은 우리 국외 읍면 중 인구가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1,741명으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 규제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항상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보면 주민들은 추운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거기서 근무해 보신 면장님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행사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수년째 제가 지켜와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예 이제 포기를 한 상태로 뭐를 해줄까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는 이런 강림면을 가끔씩 가서 보면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강림면에도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체육관부터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흥면을 보겠습니다. 안흥면은 찐빵으로 인해서 브랜드화 됐고 또 그리고 시장 경기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도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많은 국비가 올해도 들어가고 또 농업도 잘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다리는 체육공원만 조성이 된다면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함이 없이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둔내면을 좀 보겠습니다.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참 농사가 고랭지라는 그런 특이점 때문에 농사가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축제를 승화시켜서 이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기도 합니다. KTX 역도 있고 웰리힐리라는 큰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바람직한 것은 젊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이나 이런 건 거의 제가 봤을 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갖췄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대 이 각 어려운 면에 롤모델이 뒷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내를 롤모델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천을 좀 보겠습니다. 갑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이라는 그런 좋은 자연적인 환경은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들이에요. 이 경관이 우리 군에서는 큰 자원이지만 시장에 갑천 시장에 그 지역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시설이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은 여기도 청일이나 마찬가지로 2,000명이 넘는 2,5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도 이제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목욕탕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갑천면에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일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서원이 아니라 강림. 그러니까 여기도 강림도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데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령인구 행성군에서도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고 그 강림과 비슷한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나마 그래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뭐라도 좀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가에서도 말씀을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태기산과 그 봉복사를 이용한 관광 자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걷는 게 트렌드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 아닌 조사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외 읍면을 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그 행성호부터 강림면까지를 보면 저는 한두 가지 키워드로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 우선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비롯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주신 그 의견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그 교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저희가 이번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도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공무원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이 조금이라도 소외가 되지 않게끔 골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이 배분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셨다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공무사업 추진 시 부서별 실무 검토 대상지 적격성 확인, 주민 의견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지역별 기초 여건이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들께서는 군정이 특정 지역만 바라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걸 보면 공모 사업과 그리고 또 일반 사업이라 하면 국도비나 뭐 이렇게 보조 사업 등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군비 자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규모와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재정을 활용함에 있어서 공모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생활 SOC라든지 도로, 하천,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에 배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공모 사업의 일부 편차 때문에 전체 군정의 균형성이 약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별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공모 사업 할 때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지역에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딱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은 집행부 답변서에 보면은 사전 입지 분석 및 검토 체계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성을 분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스템이나 기준 마련이 있는 것인지, 도입되어서 적용된 사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현재 저희는 지금 실가수사님들하고 군수님이 중심이 된 군정조정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현재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모에 맞게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사님들하고 군정조정위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군정조정위원회 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공모하는 것들이 뭐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수사님들께서 이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보고 드려서 사전에 하고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을 주재해서 군수님께서 주재해서 실과사님들하고 해서 군정조정을 하는데, 올해 한 7건 정도가 군정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역 편중 문제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이미 해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을 안배해서 하는 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나왔을 맞게 때 하겠죠. 맞게. 국가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은 저희 행정의 지역에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목을 보고 할 때는 어떤 지역에 맞을까 이렇게 좀 방향도 역으로 하기 제가 좀 때문에 말씀을 사실 드려보면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도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군 차원에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기획해서 공모로 연결하는 그런 지역 참여형 공모 사업을 발굴해 될 필요가 있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군정 발전 전략의 지역별 사업량의 상한 그리고 하한이나 안배 기준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거듭되는 예, 얘기는 앞으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앞으로는 그 각 읍면별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지역이 그 분배가 돼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행정에서도 이제 물론 다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어떻게든 공모사업 하나라도 받아다가 어디다가 해서 하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좀 더 그 생활하기 편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거 충분히 우리 기획 담당관님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잠깐 군수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계획 앞으로 답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게 계실 공모 거니까. 사업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 향상하고 이게 막 이제 혼재가 되는데 공모 사업 하나만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적지하고 활용도 뭐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라든지 생활 환경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행성, 우천, 안흥, 둔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분배가 이제 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갑천, 청일, 강림, 서원 이런 그렇죠. 지역이 이제 대단위 공모에서는 이제 소외가 되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모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군단이 다른 시책을 통해서 네. 또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농수로라든지 그래서 또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지역민들이 좀 원하는 사업들이 좀 가도록 이번에 이제 갑천가인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이제 자꾸 제약에 맡겨서 그 저기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군비에서 한 20억을 더 주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특히 그 네 지역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그래서, 그러시긴 하시지만 앞으로 그 네 지역들이 소외된 이 네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 공모 사업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 모든 시스템이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면에는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안 갖춰져 있는 면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모 사업의 기준을 뒀을 뿐이지 모든 현안 사업입니다. 사실은 현안 사업을 다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처음에 한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열심히-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또 네. 의회도 잘 통과 주셔서 우리 이제 청일 지역에 그 농촌 활력직으로 해서 체육공원도 만드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용역비 예산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각 부서가 사전에 사실은 검토 자료를 가지고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많이 이제 막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기를 놓쳐버리고 사전 준비가 빠지고 오늘도 이 공모 같은 거 하는 데서 빠진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행정 각 국가가 좀 더 준비도 잘하고 또 지역별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의 맞춤형을 찾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춤형을 찾아달라는 그래서 겁니다. 맞춤형을 찾아내시는 네, 그러고 의견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에 면별로 부족함이 있는 곳을 찾아서 네. 잘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한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군수님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기획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그 낙후되어 있는 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소중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공모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편중 문제는 누가 잘하고 못했다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모사업의 성과를 몇 건 따왔느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성과가 군 전체에 골고루 확산되고 있는가, 특히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역별 공모, 신규 사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서 간 특정 지역 편중을 사전에 조정하여 일정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 안배 원칙을 행정 절차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홀함이 느껴지지 않는 균형 발전 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군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하 의원입니다. 그 기획사 담당하는 그 공모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공모 사업을 응모하실 때 그 지역의 그 공모 사업이 적절한가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패한 공모가 지금 여러 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은 이게 그 지역에 도움이 될까,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모 사업을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공모 사업이 또 금액이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백오인 의원님, 박성남 의원님, 유병아 의원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